오늘 연금저축 계좌를 열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푸짐하게 해준다고 하도 그래서 저도 계좌를 열었죠. 근데 연말정산이 뭔지 세액공제는 뭔지 이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들을 열 때는 항상 세제 혜택이 있다, 절세 혜택이 있다, 절세 계좌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절세라는 걸 배우고, 연말정산이라는 걸 배우고, 소득공제를 배우고, 세액공제를 배워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넣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빠짐없이 꾹꾹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는 얕겠지만 큰 틀을 잡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주 만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금융투자를 병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세금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근로소득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내는 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내는 금융소득에 내는 세금이 있죠. 이 경우만 생각해 보자고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를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충격을 먹었던 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정말 기분 좋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잠깐, 나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 나 용납할 수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절세라는 건요,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겁니다. 즉, 세금을 좀 더 내는 것보다 사회에는 내가 더 이로운 일을 한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절세는 좋은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절세는 여기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줄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혜택이 있고요. 여기 금융소득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는요,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이연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아주 큰 차이점은요, 근로소득은 내가 매달 월급을 탈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후 월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 근로자라면 항상 어느 정도 내놓은 세금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따로 세무서에 낸 세금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것이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돌려받는 세제 혜택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입니다. 이번엔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랑은 다르게 미리 내놓은 세금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내 손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때 세금이 생기죠.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걸 아예 안 내도록 해주는 것이 비과세,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준다고 해서 분리과세, 지금 수익을 봐도 세금은 한참 뒤에 내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과 같은 혜택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다면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챙기는 것이 좋겠죠. 그게 바로 이런 혜택들입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언급이 되는 세액공제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ISA에서 언급이 되는 비과세, 분리과세들은 여기에 있죠. 연말정산이란 말은 연말에 올해 거를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정산하냐면 내가 이미 내놓은 세금이랑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가지고요,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뱉어내고 많이 내놓은 사람은 돌려받도록 하는 정산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표는 우리가 돈을 벌면 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2,500만 원이라면 15%의 구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24% 구간에, 연봉이 1억 원이면 35% 구간에 들어간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이렇게 6에서 42%나 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런 세금을 내가 낸 기억은 없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안 낼까봐 이미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서 소득세를 미리 한 달치를 떼가지고요, 국세청에 내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구경도 못 해보고 세금으로 국가에 내버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징수했다고 표현을 해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세금의 원칙 중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은 빼줘야 하죠.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3천을 벌고 2천을 써가지고 1,000이 남았고, 한 명은 3천을 벌고 500을 써가지고 2,500을 실제로 벌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1,000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이 사람에게는 2,500의 세금을 매겨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2천만 명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라고 하면 제대로 안 내는 사람 정말 많겠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내주는 그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해가지고요 국가에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버는 건 얼마인지 알지만 쓰는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략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정도가 세금이 나가더라 가정을 하고요, 그만큼을 미리 떼가지고 내버립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기 전에 다 떼서 내버리고요, 근로자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자기는 이만큼을 썼다 얘기를 하면서 각자가 그걸 가지고 오면요, 많이 냈던 사람은 받아가고 덜 냈던 사람은 뱉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걷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근로자 각자가 스스로의 것들을 증빙하고 모아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죠. 국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한 사람 찾아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세제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세금이 보통 500만 원 정도 내더라. 그러면 올 한 해 원천 징수를 500만 원 되도록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내놓는 겁니다. 미리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세테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소득공제 받는 것도 더 챙기고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들도 막 상품을 가입해서 했다면 1년이 지나서 그걸 다 반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은 400만 원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미 내놓은 것이 500만 원이니까 나는 100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이런 걸 하나도 안 챙겼다면 그 친구는 500만 원 그대로 낸 상태가 되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나의 세금을 낮춰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이라는 것이 계산되어져 나오는 것까지를 한번 보면요, 나의 소득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과표가 나오거든요. 과표에 세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러면 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어렵잖아요. 이거를 극도로 순화를 시켜보면요, 자, 소득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번 거. 공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쓴 거.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거,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죠. 아까 세율 보여드렸던 6에서 42%, 그걸 여기서 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을 바꿔놓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볼게요. 자, 소득공제라는 말은,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빼줌. 소득을 빼준다는 의미죠. 바로 여기서 번 거에서 빼주는 거죠.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자, 다음은 세액공제는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죠. 세금 여기 있죠. 여기서 바로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그냥 여기서 바로 빼주니까 그것도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나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소득공제가 더 좋니 세액공제가 더 좋니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의 항목도 다르거든요. 주택청약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월세 낸 거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식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이 소득공제는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이 세율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은 아껴지는 세금의 크기가 클 거고 세율이 낮은 사람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혜택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액공제는요, 사람마다 각자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빼주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의 크기나 공제의 크기, 세율과 큰 상관없이 내가 동일한 세액공제를 준비했다면 보통은 동일한 세액을 아낄 수 있게 되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익히셨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말 단순화시킨 거, 자, 번 거 빼기 쓴 거 그리고 남은 거 곱하기 세율을 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죠. 자, 사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걸 공제받은 걸 쓰는 거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극도로 단순화시켜 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청약저축을 먼저
해볼게요.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것도 자체적인 막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다 충족이 되는 사람은 연 24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40%만큼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대체 뭐 나한테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청약통장을 만들고요. 자,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넣은 돈은 120만원이 되죠. 이 중에 40%만큼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40%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48만원이 나오죠. 이 48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번 거에서 빼주는 거죠. 여기 소득공제입니다. 얼만큼을 아낄 수 있느냐? 이 세율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는 청약통장에 20만원씩 1년 동안 쭉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고 한도인 240만원만큼 저축을 한 것이 되죠. 자, 여기에 40%를 곱하게 되면 9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소득공제니까 번 거에서 빼주면 되죠. 요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번 거에서 빼줍니다. 이게 소득공제고요. 자, 번 거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내놓은 그 세금과 비교를 했을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번에는 연금저축을 열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연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공제율은 16.5%, 그리고 소득이 5,500이 넘어간다면 13.2%가 세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연금저축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합니다. 1년 동안 쭉 부었다면 120만원만큼 저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세액공제율 16.5%를 바로 곱합니다. 급여가 높은 사람이라면 13.1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곱하고 나면 19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금액을요, 세액공제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빼줍니다. 이게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번 거, 나의 세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 세금에다가 바로 빼줍니다. 이번에는 부지런하게 매달 34만원씩 넣어가지고요, 400만원을 꽉 채웠을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16.5%를 곱하면요, 66만원이 나옵니다. 이 66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가지고 가지고 바로 여기서 빼줍니다. 쉽죠? 이번에는 여기에 IRP까지 열어가지고요, 300만원만큼 더한 경우입니다. 자, IRP까지 열었고요. 그럼 이분은 연금저축에 34만원, 그리고 IRP에 25만원을 넣게 되면 이렇게 700이 맞춰지죠. 자, 이런 식으로 매달 59만원을 자, 1년 동안 부지런히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700만원을 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한 것으로 되고, 자, 여기에 세액공제를 16.5% 받게 되면 115만 5천원이 나옵니다. 드디어 100만원이 넘어갔죠. 자, 요거를요, 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세액공제니까요. 세액공제가 훨씬 쉽죠. 자, 그러면 이걸 빼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진짜 내가 내야 할 세금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원천징수로 내놓은 거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놓은 것. 이거를 정산해서 이제 환급액이 결정되는 거죠. 배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얼마나 돌려받는가?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작년 연말 정산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작년이랑 비슷하겠죠. 소득이 확 오르지 않았다면요. 연말 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속에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파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없으면 회사의 인사부에 요청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연말 정산의 결과가 첫 페이지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맨 아래쪽을 보시면요, 결정세액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연말 정산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기납부세액이 있죠. 미리 납부한 세액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제가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하면서 이미 내놓은 세금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686만원의 세금을 내놨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나는 697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10만원을 저는 배타내게 된 것입니다. 3월달에 보통 받던 월급보다 10만원 적게 들어왔어요. 슬프죠? 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요,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요, 연금계좌란을 보면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해에 실제 제 자료인데요, 여길 보면 맨 아래에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게 바로 돌려받는다는 환급의 의미입니다. 3월에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이걸 받았던 해의 연금저축란을 보면 400만 원이 채워져 있고 바로 위에 있는 게 IRP인데요. IRP는 무슨 이유에선지 140만 원만 채워져 있네요. IRP를 300을 맞아다 채웠다면 더 많이 돌려받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해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것에 아주 큰 공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기 세액공제란에 나오는 수치는 바로 위에 거의 12%만 떠 있죠. 13.2%가 세액공제율이라고 들었는데 왜 12%만 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는 최종적으로 나온 소득세에다가 지방소득세를 10%를 얹어서 최종적으로 냅니다. 그것도 같이 절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도 여기에 10%를 더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종이에는 지방소득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12%만 나오는 걸로, 작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열심히 하면 여기에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면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자의 경우나 파트타임이실 경우에는 이 금액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금저축에다가 막 저축을 해도 세액공제를 더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고 후에 연금으로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니까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안 받았으니까 페널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연말정산에서 충분히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것이 좋을 거고요. 또는 많이 뱉어내는 사람들은 많이 뱉어내는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좋은 걸 거고요. 조금 돌려받던 사람은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미 0에 가깝거나 이미 적다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 그 돈들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고 세금도 안 내는 돈들이 될 테니까 급하면 빼쓰고 넉넉하다면 노후를 위해서 가만히 두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소 많은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에게 비어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어있다면 그 부분들도 꽉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년에 12달을 일하지만 1년에 13번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